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손정민 그 의문사 사건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뭐 호기심이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그 석연치 않고 이렇게 한 젊은이가 그렇게 죽었는데 이걸 경찰에서는 뭐 아주 만취 상태에서 뭐 실족을 해가지고 그 익사했다. 뭐 이렇게 뭐 결론을 내려고 하다가 지금 온 국민들이 막 그거에 대한 의혹에 들끓고 있어가지고 아마 수사 결과를 발표를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신발을 지금 찾고 있는데요. 뭐 신발을 찾으면 이제 사건이 이제 종결되는 것처럼 그걸 조사를 하면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가지만 확인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직접 거기에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뭐 당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먼발치에서 보는 그 시각하고 또 직접 조사를 하고 있는 담당 경찰의 입장은 틀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A씨 그쪽 그 법무법인에서 이런 유튜버나 네티즌을 많이 이제 고소를 하려고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A가 그랬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하나의 뭔가 정황이 이상하다, 석연치 않다, 그렇게 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죠. 만에 하나 손정민 씨가 타살이 됐을 수도 있고 자살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과실에 의해서 실족사를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이 조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뭐 A 씨를 명예훼손했다, 허위사실 유포했다 이렇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손정민 씨가 그 뭡니까 자신의 과실에 의해서 실족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건 명예훼손이요 허위사실 아닙니까? 아니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손정민 씨가 본인의 과실로 그 죽었다라고 하면은 그 손정민 씨의 유가족에게는 그러면은 어떤 상처를 안 주는 겁니까? 지금 A 씨가 몹시 지금 힘들어한다고 이렇게 의혹 제기하는 것 자체만으로 고소로 일관하겠다는 그런 태도는 정말 몹시 불쾌하기 짝이 없네요. 법무법인에서 아무리 법에 의해서 법의 논리로 법이라는 게 이연령 비연령이요. 예? 말 한마디 한 것도 엮으려면 얼마든지 엮을 수 있는 게 법 아니겠습니까? 예? 뭐 예쁘다라고 얘기했다가 성희롱으로 걸리기도 하고 아유 귀여워하고 쓰다듬다가 예? 13세 미만 아동 강제 추행범도 되는 세상인데 예? 이런 의혹 제기마저도 고소 고발로 막 이어진다면 이놈의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살라는 얘기입니까? 국가기관에서 뭔가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마무리하지 않은 것을 보고도 국가기관의 비리나 이런 의혹 덩어리를 보고도 전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됩니까? 물론 A씨가 만약에 A씨가
혐의가 없다면 참 그런 혐의를 쓴 것 자체가 억울하고 아마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런 경우가 한두 번입니까? 그래서 억울함이 없기 위해서 경찰은 좀 더 철저하고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A씨가 지금 범인 타살한 살인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가능성 의혹이 있고 오히려 이 수사가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A씨는 평생 저 사람 친구 살인을 했는데 묘하게 뭐 변호사들 뭐 이런 거 대동해가지고 빠져나간 사람 이런 평생 의심을 받고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A씨가 결백하다면 경찰에게 수사를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네. 이 명확하고 의혹 덩어리로 남아버리면 저는 평생 트라우마 속에서 아마 고통받으며 살 것입니다. 경찰관님, 명확하게 수사를 해주십시오라고 해야죠. 참고인으로 불렀을 때부터 변호인을 대동해가지고 본인은 말도 안 하고 변호인 통해서 말하고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A씨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은 당신 명예훼손이야 뭐야 고소로 일관하고 이 자체가 오히려 더욱더 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결백하다면 떳떳하게 그런 억울함이나 누명을 풀어야죠. 명확한 수사를 통해서. 지금 이 사건은 딱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유튜브를 통해서 지켜보니까. 뭐냐면 1시 33분, 30 몇 분에 편의점에서 마지막 술 사는 결제를 했어요. 그리고 쿠팡이츠에서 뭐 배달 서비스를 받습니다. 뭘 삼겹살 시켰나? 하여튼 뭘 시켜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편의점 가고 쿠팡이츠에서 물건 받는 것까지는 CCTV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갖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CCTV는 공개가 안 됐어요. 1시 30 몇 분부터 그리고 2시 18분인가 어떤 목격자에 의해서인가 찍혀진 사진이 있습니다. 그 목격자는 도대체 그 사진을 왜 찍었는지 다른 풍광을 찍으려고 하다가 이제 거기에 같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1시 30 몇 분까지 썽썽했던 그 손정민 씨는 2시 18분 사진에는 쭉 늘어진 채 누워있는 사진입니다. 1시 33분까지 썽썽했던 손정민 씨가 술을 아무리 급하게 마셔도 불과 한 40분 만에 이렇게 완전 실신 상태 완전히 쭉 늘어진 어떻게 보면 물론 동영상이 아니고 그냥 찰칵한 사진이기 때문에 명확한 건 확인할 수 없지만 마치 시신처럼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술 먹고 뻗었다고 할 정도가 아니에요. 술 먹고 뻗은 사람 그래도 몸에 힘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1시 30 몇 분부터 2시 18분 사이 찍히기 전까지 CCTV에 손정민 씨로 추정되는 이분 약간의 회색의 남방을 손정민 씨가 입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동석자는 하얀 티셔츠를 입고 있었잖아요. 근데 밑에서 업고 가는 사람은 하얀색이고 그 다음에 우에 업힌 사람은 약간 그때 이제 깜깜하니까 거무잡자 그러니까 회색도 거무잡자하게 보이겠지. 이렇게 쭉 쳐진 사람은 이렇게 가는 장면이 있어요. 사진은 제가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그 등에 업힌 사람은 손정민 씨인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쿠팡이츠에서 그 배달 받고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손정민 씨가 가격을 당했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오다가 넘어져서 어디에 부딪혀갖고 자상을 입었거나 그때 이미 실신 상태가 그래서 업었겠죠. 상식적으로 1시 33분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불과 40분 만에 그렇게 술에 갑자기 만취할 수 있습니까? 네. 그 CCTV를, 그 물체를 가는 CCTV 있는데 왜 오는 CCTV는 공개가 안 됩니까? 그걸 보면 왜 도대체 손정민 씨가 갑자기 쭉 마치 시신처럼 쳐져 있었는지 그게 나올 것 같아요. 그 30분간의 CCTV만 확보만 되면. 네. 거기에서 어떤 손정민 씨가 어떤 외력에 의해서 자상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실신이 됐는지 어떤 뭐 자기 자신이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가다가 팍 넘어져가지고 그렇게 됐는지 어찌됐건 그렇게 닫혀있는 손정민 씨를 뭐 업고 이렇게 왔는지 어쩐지 그 2시 18분에 그 잔디밭에 손정민 씨는 이렇게 쭉 쳐서 누워있고 그 동석자는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뭐 손정민 씨 몸을 뭐 더듬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방송에서는 깨우려고 흔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뭘 아무튼 뒤졌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목격자도 뭐 이렇게 더듬으면서 뭘 뒤지는 것 같았다 주머니나 이런 데를. 근데 방송에서는 뭐 깨우려고 흔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이상해요 방송을. 이 의문사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손정민 씨가 만취해가지고 자신의 과실에 의해서 죽은 걸로 모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쭉 쳐져 있는 손정민 씨가 어떻게 해서 한강까지 갔는지, 그 강변까지. 그것이 이제 2시 18분에 찍히고 쭉 그러니까 계속 CCTV 이렇게 가는 거 보면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걸로 나와요. 그러다가 3시 31분에 한 사람으로 보이는 물체가 그 여기가 잔디밭이면 여기 밑에가 이제 약간의 그 비탈이 있는 그 언덕이에요. 그 밑에 이제 강이죠. 그런데 3시 31분에 한 물체, 사람으로 보는 물체가 그 언덕으로 툭 떨어져요. 그건 뭐냐면은 정확히 식별은 안 되지만, 그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다가 퍽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툭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거기 사이에 CCTV 사이에 나무가 하나 있어갖고 이 나무 사이에 삐죽해갖고 이 물체가 툭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뒤에서 누가 밀었는지 던졌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 펄짝 뛰었는지 여기 나무가 있어갖고 이 물체가 쑥 있다가 툭 갑자기 싹 밑으로 떨어져. 그리고는 5초 있다가 한 사람이 성큼성큼 내려가. 그럼 내려간 거 어떻게 확인하냐? 첫 번째 툭 떨어진 물체는 순식간에 툭 사라지는데 이건 단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계단 밟듯이 툭툭툭. 이건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걸어 내려가는 거잖아요. 3시 31분.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3시 31분에 이게 떨어졌단 말이죠. 밑으로. 그러면 지금 손정민 씨로 추정되죠. 거기는 지금 강변에 있어요. 강변에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툭툭툭 내려간 사람은 3시 36분인가 올라오는 게 톡톡톡 나옵니다. CCTV에. 그리고는 그 어떤 스포트를 라이트로 반짝하면서 3시 37분에 사진이 하나 찍혀요. 그 목격자가 그 사진은 아마 저는 그 사진 찍은 사람들은 왜 사진 찍었을까 했는데
달빛이 멋있어서 달을 촬영하니라고 아마 찍었던 거라고 하던가 그래요. 거기에 그 밑에 그 옷차림 보면 알잖아요. 흰 티셔츠에 반바지 입고 막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 A씨가 동석자 A씨가 전화를 딱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장면이 딱 찍혀요. 거기에 손정민 씨는 없어요. 그럼 올라왔던 사람이 A씨라는 게 거의 99% 확실하잖아요. 그 주변에는 거기에 그때 3시 37분에 딱 찍힐 때 손정민 씨가 그 A씨 혼자 있었으니까 올라온 게 3시 36분인가 그런데 그리고 주변에 CCTV를 보면은 다른 사람의 이동은 없었단 말이죠. 그래갖고 3시 37분에 찰칵 사진 찍힌 게 A씨란 말이죠. 그럼 언덕 밑에서 올라온 사람이 A씨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건 의심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예? 이걸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에요. 이런 건 CCTV를 보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A씨가 그때 3시 37분에 이게 전화하고 있는 게 손정민 씨 핸드폰으로 그 A씨의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던 시간이에요. 그게. 네? 그리고 그 물체는 3시 37분에 올라와 가지고 여기가 위치라면은 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거기까지는 제가 신의 한 수에서 봤는데 그런데 이 물체가 그 다음 3시 37분 이후에 어디로 움직였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러니까 3시 37분 이후에 이 올라온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물체가 손정민 씨가 지금 언덕 밑에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다시 내려갔다면 A씨가 손정민 씨 쪽으로 다시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3시 37분 그렇게 떨어진 이후에 A씨가 어디서 잠자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3시 37분부터 잠을 잤다고 해도 4시 20분경에 낚시꾼들에 의해서 한강으로 이렇게 첨벙첨벙 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을 봤다. 그것이 손정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A씨가 이 물체가 3시 37분부터 4시 20분 손정민 씨가 강으로 막 들어가 입수를 해가지고 가서 실족사 했다는 그 시간인 4시 20분 약 4, 50분 동안에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동선을 확보하면 됩니다. 네? 손정민 씨는 지금 저 언덕 밑에 있어요. 예? 이 동선, 이 지금 밑에서 올라왔던 A씨의 동선이 3시 37분부터 4시 20분까지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 동선을 확보하면 CCTV로 A씨는 정말 자기도 계속 블랙아웃 상태라 막 있다가 어디서 잠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손정민 씨는 4시 20분경에 익사한 걸로 추정되고 4시 25분인가 몇 분에 이 A씨는 밖으로 이렇게 토끼구를 통해서 집에 가는 장면이 찍히지 않습니까? 에? 자기 집에 가는. 그래서 3시 37분부터 4시 25분까지 이 물체가 역으로 좀 추적해서 4시 25분에 자기 집 가려고 토끼구를 나가는 그걸 이 물체 그 A씨가 해서 3시 37분부터 4시 25분까지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CCTV로 동선을 확보한다면 사건은 명확해지지 않겠습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1시 33분 쿠팡이츠 배달 음식 받으러 갈 때까지는 찍혔는데 원래 그 잔디밭에 돌아오는 CCTV만 확인하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는 손정민 씨는 완전히 시신처럼 이렇게 축 처져 있었으니까. 그리고 손정민 씨로 추정되는
그런 그것을 이렇게 업고 이렇게 오는 그 사진 그런 CCTV를 잠깐 비쳤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확인하면은 손정민 씨가 자상을 어떻게 입었는지 외부의 외력에 의해서 외부인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을 당한 건지 아니면 자신이 오다가 진짜 넘어져서 뒹굴었는지 그것을 A씨가 업고 그 현장까지 와서 있었는지 뭔가 석연치는 않아요. 예? 만약에 A씨가 가격을 했다면 갖고 이제 완전히 뭐 죽은 줄 알았을까요? 그걸 어떻게 업고 그 공개적인 데로 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약간 또 생각해 보면은 그렇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A씨를 막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A씨는 사실과 자기가 기억나는 대로 사실관계 명확히 해서 경찰이 지금 수사에 협조를 하면서 네?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밝혀야 돼요. 젊은 사람이 평생 살면서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 1시 30분부터 2시 18분까지의 어떤 그 물체들의 그 CCTV를 추적해야죠. 그리고 3시 31분부터 4시 25분까지 A씨의 동선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A씨의 말처럼 근데 어떻게 보면 3시 37분에 A씨는 자신의 아버지한테 통화를 했는데 4시 그리고 4시 25분에 그 토끼굴로 빠져나가는데 그 시간이 한 40분 50분 잠들어 봐야 A가 잠들어 갖고 자고 나서 있나니까 경민이가 없어졌다 하는데 불과 4, 50분 그때 A씨는 어디서 잤는가 본인이 얘기를 해야 돼. 왜냐하면은 잘 때는 어디서 잤는지 몰라도 깨서 일어났을 때는 내가 여기 있었구나. 그 위치 들여다본 것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제 그 뭡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 자기가 잠든 위치를. 에? 이런 것을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아니 술 먹어갖고 기억이 안 나요. 그래놓고 기억도 날만한 것들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처음에 손정민을 만났던 11시 몇 분 처음에 그 편의점 들어갔을 때부터 기억이 안 난다고 했었대요. 어떤 일에 아니 둘이 같이 있었으니까 일단에는 자살을 했을지 어떤 손정민 씨의 과실에 의해서 실족사를 했을지 타살을 했을지 이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그 세 가지 가능성 중에 타살 당했다면 불행하게도 A씨가 유력한 용의자 아닙니까? 단둘이 있었으니까. 네? 세 가지 가능성 중에 한 가지의 가능성 중에 여기 가능성에서는 A씨가 유력한 용의자예요. 네? 이런 걸 가지고 의혹 제기하는 것을 명예훼손이니 뭐니 고소하겠다고 으름장 놓고 그쪽 A씨 법무법인에서 이게 뭐 나라가 이렇습니까? 아무리 변호사 천국 나라라 해도 이런 식으로 죄도 없는 사람이 변호사가 없으면 죄인이 되고 죄인이 변호사 잘 사면 무죄가 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닙니까? 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손정민 씨 아버님도 지금 정신이 없겠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이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버님도 손정민 씨 아버님도.
참 뭐, 네 일도 아닌데 뭘 흥분하냐 하실 수도 있지만 남의 일 같지만 그게 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그냥 무관심하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그런 병으를 당해갖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안 주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네? 당신이나 당신 가족이나 당신 가까운 사람이 그런 경우를 단행해가지고 억울합니다 하고 호소해도 세상 사람 아무도 관심 안 주면 얼마나 세상이 원망스럽고 서운하겠습니까? 예? 내 일 아니라고. 네 일도 아닌데 왜 흥분하고. 우리는 명확한 진실, 명확한 실체적 진실을 원하는 것입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잘 안 나오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